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사망한 비운의 민족 대표 김병조. 김병조는 1877년 1월 10일 평북 정주에서 김경복의 이남으로 태어났는데 6세 때부터 향리의 서당에서 한학을 익혀 15세 전후에 제자백화서를 비롯해 중국의 주요 고전은 모두 섭렵했다고 합니다. 그가 학문에 통달했다는 소문을 들은 정주 군수가 그를 시험한 후 찰방벼슬을 제수했으나 그는 학문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는 20세가 되던 1897년 고향에서 80열이 떨어진 구성군 관서면 조학동에 서당을 열고 훈장 노릇을 했고 26세 때인 1903년에 삼위제 서당 훈장으로 초빙되면서 인근 방현면 변산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얼마 뒤 그는 삼위제 주인과 상의해 이 서당을 신식초등학교인 변산학교로 개편했는데 일찍 근대화에 눈을 떠 이 학교에서 민족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정주는 중국을 거쳐 오던 서구 문물의 유입관문이어서 일찍부터 근대화 바람이 거세게 불던 곳이었는데 1909년 9월 김관근 목사의 인도로 기독교에 입교하고 1913년 36세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평양신학교는 1901년 마포 삼열 선교사가 창설한 학교로 이승훈, 길선주, 유여대, 양전백, 송병조, 김인전 등 수많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 서북지역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1917년 6월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그해 8월 목사 안수를 받고 의주군 고관면 관리교회 목사로 목회활동을 시작했는데 1918년 8월에는 정주읍 예배당에서 정식 관리교회의 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3.1혁명이 옴틀 무렵 그는 평북의 의주, 삭주, 창성, 벽동 등 4개 군을 평북노회로 분할해 1918년 11월 27일 창립된 의산노회 소속의 의주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1월 19일 평북노회가 개최된 후 2월 10일부터 선천 남교회당에서 사경회가 열리자 그는 사경회 참석을 위해 의산노회 소속 유여대, 장덕로, 김승만 목사 등과 함께 선천을 방문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일행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양전백 목사 집을 방문했다. 남강 이승훈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와 이승훈은 평양신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최남선의 요청으로 2월 10일 상경한 이승훈은 서울에서 송진우, 최린 등을 만나 천도교 측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평양에서 길선주 등 장로의 지도자들을 만나 3일 거사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평북노회가 열리고 있던 선천으로 내려가 양전백 목사의 집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3일 거사 계획을 설명했고 자리에 있던 이명룡, 유여대, 양전백, 김병조 등 4명은 민족 대표로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주는 유여대, 김병조, 김승만, 장덕로 4명이 음력 1월 10일 평북노회에 축하차로 선천에 가서 양전백의 가택에서 10여 명의 동지로 더불어 국사의 광복을 같이 의논한 후 의주에 이른 4명이 분담하기로 하여 일제와 김승만은 비밀기관의 간부가 되고 유여대는 시위운동의 회장이 되어 처리하기로. 한국 독립운동 사례. 여기서 비밀기관의 간부라고 지칭한 것은 그가 김승만과 함께 비밀결사 조직 책임을 맡은 것을 말하는데 그는 이명룡을 통해 기독교계 책임자인 이승훈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거사 당일 평북 도내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만세 시위 전파와 확산을 위해 힘썼고 33인의 한 사람인 유여대는 당일 평북 의주에서 만세 시위를 이끌어 두 사람은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그는 조선 동포들의 3.1 만세 시위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격고와 한동 포문을 제작해 살포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슬프다. 우리 팔도의 동포여. 깊은 잠에 빠져 있음을 크게 뉘우칠지어다. 하늘의 모습을 우러러 보아라. 동방의 밝은 별이 이미 밝았다. 시국의 형편을 두루 살펴보아라. 집집마다 경종이 스스로 울리니 휘날리는 태극기는 제군들의 조국 정신을 활발하게 하고 열렬한 만세 소리는 제군들의 일체 생명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도다. 그는 경문으로 식민지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선 동포들에게 깨어나 만세 시위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고 3월 7일에는 일제 통치기관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던 부일배들에게도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문을 배포했습니다. 이 경고문은 3.1 혁명 당시에 배포된 경문 가운데 가장 강렬한 것으로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실렸는데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르노니 너희 조선인으로 외놈에 관리된 자야. 양심에 따라 스스로 반성하라. 의를 의지하고 일어선 2천만 민족이 모두 너희들을 쳐 죽일 생각임을 모르는가. 아니면 절개를 지키며 숨져간 30만 충령이 이미 너희를 죽이기로 한 결정을 모르는가. 위로는 하늘이 두렵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느냐. 너희 하렙이 너희 애비의 피가 과연 내 골수에 흐르고 충인이 의인이 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았거든. 북을 치고 공격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힘을 내어 무기를 거꾸로 들고 돌이켜 길을 바꿈으로써 크게 후회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여라.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 태화관에서 열린 독립선언식에 참석한 민족 대표는 29인이었는데 이들은 선언식이 끝난 후 모두 일경에 체포돼 남산 외성대 경무총감부로 연행되었습니다. 불참한 4명 가운데 길선주, 유여대, 정춘수 등 3인은 나중에 구속되었으나 김병조는 체포되지도 않았고 취조나 감옥살이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혁명 직후 상해로 망명해 기소 중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해로 망명해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 김병조. 그가 상해로 망명한 정확한 일자는 알 수 없으나 대략 4월 중순경으로 추정되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4월 22일 개최된 제2차 임시정원회의 때 김고, 선우엽 등과 함께 의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봐서 그는 김고 일행과 함께 중국 안동에서 인육양행의 배를 타고 4월 중순경에 상해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 조선민족운동연감 등에 따르면 상해에 집합한 독립운동가들은 무려 10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새로 마련된 임시정원법에 따라 1919년 4월 30일 임시이정원 제4차 회의가 열렸는데 그는 이날 회의에서 손정도 등과 함께 평안도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7월 7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법제위원회 이사와 국제연맹에 제출한 건작성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었고 8월 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20년 2월 23일 열린 임시이정원 제7차 회의 의사록에는 그가 상임위원회 제2와 소속으로 나와 있지만 이후 의사록에는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데 그해 3월 25일부로 의원직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김병조는 임시이정원 시절 그는 의정활동 외에도 외교선전 및 사료 편찬 작업에 크게 기여했는데 손정도, 장덕록, 김시혁, 김승만 등 11명의 기독교 목사와 장로 명의로 한국시사진술서를 작성해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은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 김규식의 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장로교연합회 및 미주 각 교회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1920년 3월 12일 지방선전부 규정을 공포했는데 지방선전부는 국내외 국민들에 대한 선전 사무를 맡은 조직으로 책임자인 총파는 도산 안창호가 맡고 있었습니다. 김병조는 도산의 추천으로 이사를 맡아 지방선전대원들을 국내에 파견해 임정의 활약상을 국내 동포들에게 알리고 독립운동 정보를 수집했고 임정의 외곽단체인 상해대한교민단과 대한적십자회 간부로 활동했습니다. 임정 산하의 교육기관인 인성학교 교사로 한인교포, 자제들의 교육에도 힘을 쏟았으며 1921년 4월에는 신익회 여운형 조동호 최창식 등과 함께 한중호 조사를 창립해 한중 관계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상해 시절 그가 역점을 두었던 사업 가운데 하나는 독립운동 관련 사료 수집과 편찬으로 이 일은 임시정부에서도 관심사였는데 임시정원회의에서 국무위원 조한구는 3월 1일부터 진행한 역사를 편찬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어 7월 8일 제5차 회의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 안창호는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연맹에 제출할 안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무원에서 한일 관계사 자료를 조사, 편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정부가 한일 관계사료집 편찬에 공을 들인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3.1 혁명으로 한민족의 독립운동이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나 부정확한 언론 보도와 일제가 오도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일제는 강제병합 후 한국 침략과 지배를 개혁과 진보로 미화시켜 외국에 선전한 사례도 있어 출범 후 외교활동에 주력하던 임시정부는 이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11일 회의에서 특별위원으로 김병조, 오이선, 최창식, 정인과 이춘숙 등 5인을 선출해 국제연맹에 제출한 건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사료집 편찬은 시일이 급박한 데다 자료와 집필자 부족으로 애를 먹었습니다. 임시사료 편찬회는 33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실제 자료 수집과 집필에 참여한 사람은 김두봉,
김병조, 이원익 3인에 불과했지만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8월 하순경 편찬 정리 작업이 일단 마무리되었습니다. 한일 관계사료집은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한 역사서이자 자료집인데 짧은 기간의 편찬에 오류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가치와 의미는 큽니다. 사료집은 총 4부 739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대로부터 경술국치에 이르는 부분인 1부는 김두봉이 국권상실과 독립투쟁사 부분인 2에서 4부는 김병조와 이원익이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무렵 임정은 존폐 문제를 놓고 개조파와 창조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1923년 1월 3일 국민대표회의가 열려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상해 생활을 청산하고 서간도로 향했는데 이후 지반현 화전자 교회와 패왕조 교회를 담임하면서 목회 활동에 전념해 제만한인 기독교도들의 정신적 지주로 떠올랐습니다. 1926년에 남만노회장, 1932년에는 북만노회장으로 선출돼 한인교회를 이끌었는데 당시 본명 대신 윤석이라는 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주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1931년 만주사변에서 승리한 일제가 이 지역에 괴뢰국 만주국을 세우면서 더 이상 목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망명한 지 14년 만인 1933년 4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도 고려한 결정이었지만 신의주역에서 이미 동행 형식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경은 앞으로는 독립운동에 관여하지 않고 일제의 시책에 협력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그가 이를 거절하자 요시찰 대상자로 지목돼 30리 이내로 주거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중일 전쟁 이후 일제는 한민족의 정체성 말살을 위해 황민화 정책을 폈는데 일본어 상용 신사참배, 궁성요배, 한국신민의 서사암송 등이 그것으로 그중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 기독교인들은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교계의 주류 세력들은 일제와 타협해 신사참배에 나섰으나 끝내 이를 거부한 그는 목회 생활을 접고 정주군 덕원면, 덕흥동 묘두산 아래로 거처를 옮겨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김병조는 은둔지에서 해방을 맞았는데 일제가 물러간 이 땅에는 새로운 외세가 등장해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그는 평양의 조만식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 독립국가 건설에 나섰습니다. 소련군의 북한 공산화 조치에 반대한 그는 청년들을 모아 그해 11월 광복단을 조직해 반소, 반공, 반탁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일로 조만식은 연금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후에 인민군에게 살해되었습니다. 김병조 역시 1946년 12월 24일 정주에서 동지 10여 명과 함께 체포돼 신의주 감옥에 구금되었고 1947년 2월 20일 시베리아 강제노동수용소로 옮겨졌으며 3년간의 중노동 끝에 1950년 9월 연지에서 73세로 별세했습니다. 1962년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때 그는 순국선 연로 공인되었으나 해방 후 북한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서훈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지만 사망 경위가 밝혀지면서 1990년 뒤늦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그의 묘소는 시베리아 모처에 있을 걸로 추정될 뿐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평북 정주 출신 실향민 모임인 정주군민회는 2014년 5월 7일 연천의 정주동산에 이승훈, 이명룡, 김병조 등 3인의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김행식이 대를 이어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한동안 33인 유족회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으로 시베리아 강제수용소에서 사망한 비운의 민족대표 김병조였습니다.